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죠.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만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이게 바로 미국 증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가 찍은 역대 최고 종가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옆 한국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1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힘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시장을 이렇게 쭉쭉 밀어 올리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건데요. 이건 시장에 우리가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 걱정 말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지금 투자자들이 딱 그 격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곧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는 신호니까 이 흐름을 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심리가 시장을 막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정말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 이 AI를 둘러싼 엄청난 투자 열기가 기술주를 넘어서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AI 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냥 투자 규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아시죠? 이 회사가 어제 경쟁자였던 인텔에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자그마치 4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러니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 이건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준 요인인데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었다는 점입니다. 계속 으르렁대던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거든요. 덕분에 시장을 짓누르던 무역 갈등에 대한 걱정이 한시름 놓이면서 투자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 같죠? 하지만 이 화려한 상승세가 사실은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면에는 분명히 균열의 조짐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좀 더 신중한 목소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은 이겁니다.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평가 논란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졌다,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말로만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S&P 500의 주가 수익비율,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지표를 보면요. 지금 이게 22배 수준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한 16배 정도였거든요. 이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물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실망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이름,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나 보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초에 연준이 왜 그렇게 금리를 올렸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PCE,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있지만 사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건 바로 이 PCE 지수입니다.
연준의 최애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곧 발표될 8월 PCE 데이터가 만약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인플레 아직 안 잡혔네? 연준이 금리 더 못 내리겠는데? 하는 분위기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변동 심한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소위 근원 물가라는 게 여전히 3%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세 번째 우려는 정작 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연준 내부의 의견조차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몇 번이나 더 내릴 거냐? 이 질문을 두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연준도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 신호가 깜빡이고 정말 알쏭달쏭한 상황이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추세는 친구다를 외치면서 이 상승세에 올라타야 한다는 쪽이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워워 진정해 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높을 때 성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절대 피하라고 조언하죠.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조정 시기를 매수 기회로 삼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유망 섹터를 보면요. 역시나 AI와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겠죠. 워낙 성장세가 강력하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혜를 보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자동차나 금융 같은 저평가된 주식 혹은 꾸준히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고배당주로 눈을 돌려서 좀 더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관심은 바로 이번 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그 힌트를 줄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번 주에 있을 두 가지 핵심 이벤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장의 뜨거운 낙관론과 차가운 불안감이 정면으로 맞붙는 승부처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PCE 물가 데이터 공개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AI 반도체 시장의 열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풍향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PCE 데이터는 이건 연준의 다음 스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지금 시장은 거대한 두 힘의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이끄는 엄청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과연 어느 쪽의 힘이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게 될까요?